제가 알기로 그날 대차 상환이 50만 주, 신규도 50만 주였던 걸로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날도 공매도 수십만 주가 나와서 다음날 공매도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외국인 상세 매동이라고 알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매동은 장중 집계만 정리가 되는 거고, 장외 거래나 채권 거래가 포함된 정보는 따로 관리되는데, 그게 외국인 상세 매동이래. 이 종목 보면은 12월 8일만 봐도 일반 매동은 외국인이 13만 주 순매수인데 외국인 상세 매동에서는 4만 주밖에 안 돼. 병신한과 오인한.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한 그 HRV도 말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복습도 좀 할 겸. 오케이, HRV 자료 읊어봐. HRV의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 기관 순위는 실버만 닥스가 1위, 데릴 린치가 2위, 로만 스탠리가 3위, GP 로만이 4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릴 린치의 대량 공매도 잔고 최초 발생일이 2018년 4월 25일이니까 거의 6년 동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진짜 멀쩡한 사람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는 수준 아닙니까? 아무리 연구가 메인인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실버만 닥스도 마지막 보고 갱신일이 5월 16일인데 이후 대량 공매 잔고 1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HRV 공매 잔고 전체 비중이 계속 늘었으니까 사실상 7개월째 계속 때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주가가 연내 최저점을 갱신했는데도 공매도 전체 잔고는 2배를 넘어 900만 주가 됐었고, 그나마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700만 주대로 줄었고 현재 주가는 저점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매도 상환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뭐가 중요한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 내용이라 내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지. 특정 계좌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과 동시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알고 있나? 네, 그래서 특정 소수 계좌에서 매수했다고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 계좌를 분할하거나 다수의 차명 계좌들을 이용해서 롤링, 즉 통정 거래를 하거나 기타 다른 불법 거래를 했다면 적발이 되겠지? 네, 그래서 요즘 작업하는 팀들은 그런 롤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뻔한 통정 거래는 없어진 지 꽤 됐지. 그런데 소수 계좌가 아닌 특정 기관에서 대량 매수하는 건 감독기관이 어떻게 볼 것 같나? 기관에서 고객들 계좌로 매수하는 거 말고 자기 자본으로 직접 매수하는 거요? 그건 기관 프랍 트레이더가 매매하는 거 아니면 보통 액티브 펀드에서 바스켓으로 묶어서 하는 거래들 맞죠? 그렇다고 봐야지. 그럼 그런 것도 똑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물어본 건데 어떨 것 같나? 설마 혹시 그런 기관 매매는 대량 매매를 해도 조사를 안 하나요? 뭐 말도 안 되게 심하게 주가가 움직이거나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다고 봐야지. 와, 이건 진짜 개인들이 알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요? 그리고 MM이나 LP들 알지? 네, 시장 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 아닌가요? 맞아. 걔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장하면 사실상 거의 외교 간의 면책 특권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 모두 일반 증권사들인데 업틱룰 규정도 면제되는 무적의 공매도 팀이라 그건 진짜 무적의 공매도라. 쓸데없이 이름은 잘 지었네. 여튼 공매도는 그렇다 치고 그런 기관들의 대형 매수는 어떨 것 같나? 공매도 치는 기관들의 대형 매수요? 어차피 공매도는 현물을 사서 갚아야 하니까 급하면 무작정 매수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종종 숏스퀴즈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세 개의 특정 공매도 기관이 급하게 상환을 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190만 주를 샀다고 가정해봐. 그런데 주가가 상한가에 잠겼네? 그럼 어떻게 될까? 원래 일반 특정 계좌 몇 개에서 그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급등하면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로 투자주의 공시까지도 나오는데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 190만 주 그 공매도 상환 그거 혹시 그 HRV 그 2월 20일 공매도 기록 아닌가요? 뭐야, 종목별 공매도 자료를 외우고 다녀? 혹시 천재야? 그게 아니라 저에게 좀 특별한 종목이라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목이라 혹시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 아, 그게 지금 말하기엔 너무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꼭 듣기로 하고 하던 얘기 계속하지. 여튼 어떤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2월 21일에 아니 그냥 어떤 날 아무 뉴스 없이 상한가를 갖고 그날만 190만 주의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졌어.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 그럼 해봐. 단 하루 만에 190만 주의 상환이 이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대형 상환을 할 만한 대형 기관은 많아야 대여섯 개인데 이전에 이제 매수한 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한가에 잠긴 걸 보니 아무리 못해도 당일에 50% 이상은 직접 매수를 했을 겁니다. 즉 많아야 대여섯 개 기관에서 최소 9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상한가로 잠궜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고나 공시도 없었으니까 공매도 상환을 위한 대량 매수는 소수 계좌에서 주가를 급등시켜도 조사 대상이나 공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 이걸 그땐 왜 생각을 못했지? 아무튼 그렇다면 양방 베팅을 하는 초대형 기관들은 공매도 상환을 상승불시로 이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한국은 공매도 상환 기한이 무제한이니까 마진콜 관리만 잘하면 그 어떤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양방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거 맞죠? 참 젊어서 그런가 머리가 빠르군. 여튼 이제 왜 공매도 완전 전산화나 연장 없는 공매도 상환 기한이 설정되면 안 되는지 알겠지? 네,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날 대차 상환이 50만 주, 신규도 50만 주였던 걸로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날도 공매도 수십만 주가 나와서 다음날 공매도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예 질문이 HRV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네. 다만 일반적으로 신규 대차와 상환 수량이 비슷한 경우는 개인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상승 때문에 대환대출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 대환대출이요? 기존 대출의 이자가 올라가면 다른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기존 거를 갚는 그런 거. 같은 종목이라도 시기나 증권사에 따라 이자가 다르거든. 그럼 그건 그렇고 그날 상한가까지 감수하면서 190만 주나 급하게 상환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 뒤로 주가가 하락한 걸 보면 급등불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HRB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노코멘트 하겠네. 현재 자네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장면전환, 오인환과 김개미. 여기까지가 이번에 병신한이랑 나눈 대화야. 뭐야, 병신아는 애당초 답변도 못한 걸 왜 얘기를 한 거야? 그건 내가 먼저 꺼낸 얘기라니까. 아니 그래도 보안 때문에 얘기를 못할 거면 처음부터 자료에서 빼버렸어야지. 뭐 내가 그걸 딱 집어서 물어볼 줄 알았겠냐. 뭐야, 그쪽 편드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시고 기관이 형은 뭐래? 혹시 외국인 상세 매동이라고 알아? 그거 언제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기관이 형 말대로면 외국인 상세 매동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매동이랑 다르다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매동은 장중 집계만 정리가 되는 거고 장외 거래나 채권 거래가 포함된 정보는 따로 관리되는데 그게 외국인 상세 매동이래. 그래?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공매도 기관들 상환할 주식 필요하거나 대차 필요할 때 시비 같은 채권들 인수하거나 친한 기관들끼리는 장외 거래도 이용한다더라고. 그래서 공매도 빡센 종목들은 외국인 상세 매동 꼭 확인하라고. 그리고 병신한이랑 대화할 때 은근슬쩍 얘기 꺼내보라는데. 그러게 이거 지금 보니까 일반 매동이랑 다르네. 이거 봐봐. 이 종목 보면은 12월 8일만 봐도 일반 매동은 외국인이 13만 주 순매수인데 외국인 상세 매동에서는 4만 주밖에 안 돼. 그럼 장외에서 9만 주가 매도됐다는 건데, 근데 잠깐, 이게 같은 외국인끼리 거래가 됐으면 동일 집계니까 9만 주가 빠질 일이 없는데 그 얘기는 외국인 9만 주가 개인이나 다른 국내 기관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간 건지 받은 주체도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장난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러게 만약 서로 주고받은 주체가 대차 수합 거래가 계약된 국내 기관과 글로벌 IB거나 공매도 대리인 계약 관계면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시스템인 건데 서로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눈에 띄지 않게 물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다음 미팅 때에는 이걸 물어봐야겠다. 야.